본 강의는 국기법 듣는 강의로 세법 클리어 객관식 세법의 문제집에 오른쪽 페이지에 옳은 문장으로 정리한 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국세기본법 총론 파트입니다. 문제 1번 국세기본법상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에 대한 문제이고요. 2016년 세무사 기출문제를 수정했습니다. 1번 세무공무원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 그 소속 공무원도 포함한다. 2번 강제징수비랑 국세징수법 중에 국세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 여기에는 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에 그 수수료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3번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4번 납세자는 연대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 원천징수 의무자를 포함한다. 여기에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납세 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제외됩니다. 5번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문제 2번 국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2007년 세무사 기출문제, 2020년 회계사 기출문제를 조합해서 만든 문제입니다. 1번 세법이라 함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 제한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 절차법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상의 세법의 범위에 국세기본법 자신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번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3번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4번 제2차 납세 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가름하여 납세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5번 법정 신고 기한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문제 3번 국세기본법상의 기간과 기한에 관한 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2006년 세무사 기출문제입니다. 1번 과세표준 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입력된 때 아니고요.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2번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3번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4번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국세의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5번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정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에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문제 4번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2001년 세무사 기출문제를 수정했습니다. 4번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기한의 연장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신고와 관련된 기간은 9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5번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문제 5번.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2008년 회계사 기출문제입니다. 1번. 납세자 동거가족의 사망으로 상중이어서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번. 납세자의 부도 발생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납부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국세징수법상의 내용이며 납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신고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3번. 홍수로 피해를 입어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번.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에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5번. 권한 있는 기관의 장부, 서류가 압수되어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문제 6번.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과 관련된 문제이고 2003년 세무사 기출문제입니다. 1번.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2번.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유치송달, 이것은 송달 장소에 서류를 두는 것인데 이것을 할 수 있다. 3번.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사용인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였더라도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 4번. 정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5번.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면 송달받을 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서류를 교부하더라도 적법한 서류의 송달에 해당한다. 문제 7번.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2021년 세무사 기출문제입니다. 1번.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를 방문해서 서류를 교부하려고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공시송달의 사유에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국세기본법상 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공시송달의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2번.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는 유치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 가능하다. 3번.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식의 송달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있다. 아파트 경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 등의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아파트 경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 유치송달함으로써 도달 효력이 발생한다. 4번. 납부고지서의 독촉, 고지,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고지서 및 신고납부 국세에 대한 신고는 법정 신고까지 하였으나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해서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5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문제 8번.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에 관련된 문제이고 2013년 세무사 기출문제입니다. 1번. 다음의 경우 5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상 예정고지세액의 납부고지서, 신고납부국세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2번, 연대납세 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 대표자가 없으면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제외하고는 연대납세 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의 명의안으로 한다.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3번,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 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 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4번,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하고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5번,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의 경우에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송달받아야 할 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송달할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문제 9번, 법인 아닌 단체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에 대한 문제고 2014년 세무사 기출문제입니다. 1번,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및 세법을 적용한다. 비영리 법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2번,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 아닌 단체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되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 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소득세를 과세한다. 3번,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것은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법인으로 다루어지며 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법인세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진다. 4번, 국세기본법상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승인일을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한다. 5번,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대표자나 관리자를 선임 또는 변경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단체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한 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 문제 10번. 국세기본법상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후에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은 신청 후에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설명이고요. 읽어보면 디귿,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리을,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미음,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비읍,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리고 다음 기억 니은은 당연법인 의제에 관한 설명입니다. 기억,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니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문제 11번.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와 과세관청에게 모두 적용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납세자의 과세관청에 대한 신뢰이익의 보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학설과 판례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요건 중에 잘못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는 2004년 회계사 기출문제입니다. 1번,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시를 하여야 한다. 2번,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시가 정당하다고 신뢰하고 그 신뢰에 납세자의 규책 사유가 없어야 한다. 3번,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시를 신뢰하고 이에 따라 세무상 처리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뢰와 행위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4번,
과세관청이 당초 견해 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5번 과세관청의 처분이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불필요해진다. 당초 견해 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처분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얻을 때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문제 12번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에 관한 문제이고 2017년 세무사 기출문제입니다. 1번 조세 칠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인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2번 세무서 직원들이 명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세무지도를 하여 납세자가 이를 믿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 과세관청이 한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3번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허용된다. 4번 납세의무자가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 납부한 경우 그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5번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 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를 과다 신고 납부한 후 그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한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감액은 이를 경정한 후에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환급되므로 감액이 인용되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신의책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문제 13번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에 관한 설명과 관련된 문제로 2013년 회계사 기출문제입니다. 1번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2번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한다.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 관한 설명입니다. 3번 국세를 조사 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때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4번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동본,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5번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규정을 다른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른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우선해서 적용한다. 문제 14번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로 2015년 세무사 기출문제입니다. 1번 거래의 형식은 매매이나 그 실질이 증여이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2번 세무서장이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거주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병서류를 빛이 기장하고 있을 때에는 그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해서 실질조사 결정하여야 된다. 3번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된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이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세법 적용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4번 명의신탁 부동산을 매각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5번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해서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입니다. 국세부과의 원칙과 관련이 없는 것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에 관한 것은 세법의 적용의 원칙에 해당되어서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맞는 문장이지만 3번인 세법 적용의 원칙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에 관한 설명이 답이 되었습니다. 문제 15번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 및 세법 적용에 관한 설명에 관련된 문제이고 2019년 회계사 기출 문제입니다. 1번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번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할 때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3번 세법의 해석 적용을 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한 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문제 16번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의 원칙에 관한 설명에 대한 문제로 2011년 세무사 기출 문제입니다. 4번 근거과세 원칙에 의하면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장부를 빚이 기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에 의해서 수익금액 혹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금액 혹은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다. 5번 국세를 납부할 의무 혹은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성립한 후에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문제 17번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에 관한 설명에 대한 문제로 2014년 세무사 기출 문제입니다. 1번 기획재정부 장관 국세청장은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법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2번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립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상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지 심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3번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 징수, 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세법으로 봅니다. 4번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에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해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5번 세무공무원은 국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할 때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가 계속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을 존중하여야 한다. 문제 18번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 및 세법 적용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관련된 문제로 2022년 회계사 기출 문제입니다. 1번 사업자 등록의 명의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이 우선한다. 2번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관계되는 증거 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3번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한 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번 세무공무원의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할 때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 기준에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5번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해서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여기까지 해서 챕터 1 국세기본법 총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 납세 의무 파트입니다. 문제 1번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에 대한 설명한 문제이고요. 2007년, 2019년 세무사 기출 문제입니다.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수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때, 증권거래세는 해당 매매 거래가 확정되는 때를 성립시기로 합니다. 문제 2번 국세기본법상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와 관련된 문제로 2018년 세무사 기출 문제입니다. 1번 인지세는 과세 문서를 작성한 때를 성립시기로 하고 인지를 첩부한 때가 아닙니다. 3번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를 성립시기로 하며 상속세도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중의 하나로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4번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을 성립시기로 합니다. 5번 가산세는 신고 관련 가산세는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납부 관련 가산세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그 밖의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를 성립시기로 합니다. 문제 3번 국세기본법상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랑 관련된 설명에 대한 문제로 2021년 회계사 기출 문제입니다. 1번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을 성립시기로 하고 2번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하는 때 3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하는 때 4번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를 성립시기로 합니다. 5번 수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성립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 4번 거주자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과 관련된 2017년 세무사 기출 문제입니다. 기억 부친이 2024년 4월 1일에 사망하여 갑에게 부과된 상속세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는 이는 신고 관련 가산세이므로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로 상속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신고이므로 무신고 가산세의 성립일은 11월 1일이 됩니다. 니은 갑이 2024년 2월 1일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성립 시기가 됩니다. 디귿 은행이 2024년 5월 1일에 갑에게 지급한 이자 소득에 대하여 원천 징수한 소득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익금액을 지급한 때이므로 5월 1일이 성립 시기가 되고요. 리을 갑이 2024년에 중간예납한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므로 중간예납 기간의 종료일인 6월 30일이 성립 시기가 됩니다. 미음 갑이 금융업자로서 그 수익금액에 대하여 2024년에 부과받은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므로 12월 31일이 성립 시기가 됩니다. 문제 5번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에 관한 설명에 대한 문제로 2015년 세무사 기출 문제입니다. 1번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마포의 제2기 사업연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법인세 납세 의무는 2024년 12월 31일에 성립합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로 성립을 하죠. 2번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새로운 세법 또는 해석이나 관여행의 적용 시에 소급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시점이 됩니다. 문제 6번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 시기에 관련된 문제로 2002년 세무사 기출 문제입니다. 2번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성립하고 5번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게 됩니다. 문제 7번 국세기본법령상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에 관련된 문제로 2023년도 회계세무사 기출문제입니다.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자동 확정되는 국세는 1번 인지세, 2번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3번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4번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이때에는
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요. 5번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 이때에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 8번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관련된 문제로 2003년 세무사 기출 문제입니다. 1번 납세 의무의 성립이란 세법이 정하는 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추상적인 납세 의무가 발생되는 상태를 말한다. 2번 기간 과세되는 세목은 원칙적으로 그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3번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당해 국세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4번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5번 소득세와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문제 9번 국세기본법상의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 등에 관한 설명에 관련된 문제로 2016년 회계사 기출 문제입니다. 2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과세 대상으로 정하는 증여가 있으면 그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증여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3번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결정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4번 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 의무가 확정되지만 신고의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새로이 확정시킬 수 있고 정부가 스스로 확정한 세액을 다시 고칠 수 있다. 5번 납세 의무자가 적법한 소득세에 신고를 하였으나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한다. 문제 10번 국세기본법상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설명에 대한 문제로 2012년 회계사 기출 문제입니다. 1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세 의무는 그 법인이 해산하는 때에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합병에 의한 해산은 해당 양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한다. 2번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를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경우 납세 의무는 중간예납 기간이 끝난 때에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한 때에 확정된다. 3번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법인세는 납세 의무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할 때에 확정된다. 4번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 의무는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5번 수입 주류에 대한 주세를 세법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주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문제 11번 국세의 납세 의무 확정에 관한 설명에 대한 문제로 2010년 세무사 기출 문제입니다. 3번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된다. 4번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를 허용하며 이 경우 납세 의무의 확정 절차는 신고납세 제도를 따른다. 문제 12번 국세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2018년 회계사 기출문제입니다. 1번 가산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신고 관련 가산세는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하는 때, 납부 관련 가산세는 납부 기한이 경과하는 때, 그 밖의 가산세의 경우 가산할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하고 있습니다. 2번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며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됩니다. 3번 10억 원의 국세에 대한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4번 사기로 법인세를 포탈하는 경우 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그리고 역외거래의 경우에는 15년이죠. 5번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제 13번
국세기본법상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에 관한 설명에 관련된 문제로 2019년 회계사 기출 문제입니다. 3번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제거래 중에 국외 제공 용역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5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 고지, 독촉, 교부 청구 및 압류의 사유로 중단된다. 문제 14번 국세기본법상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설명에 관련된 문제로 2022년 회계사 기출 문제입니다. 2번 납세 의무자가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결정에 따라서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3번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번 국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납세 의무자의 청구일 뿐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 5번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해당 국세의 납세 의무는 소멸한다. 이때는 납세 의무가 미실현된 상태에서 소멸되게 됩니다. 문제 15번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그리고 부가제척 기간과 관련된 사례가 있는 문제로 2021년 세무사 기출 문제입니다. 1번 인정상여의 수입 시기는 해당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소득세는 기간과세국세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2번 갑이 사회 유출된 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 입증한다면 납세 의무를 면할 수가 없다. 이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 상여 처분은 대표자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했다는 점만 입증하고 실제 귀속자를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서 납세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3번 주식회사 A에 대한 소득금의 변동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4번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해서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문제 16번 납부 의무 소멸에 대한 설명에 관한 문제로 2011년 회계사 기출 문제입니다. 1번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납부 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에 소멸한다. 2번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는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 성립시에 자동 확정되는 종합부동산세 인지세는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 3번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번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의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가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결정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번 납부고지의 사유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문제 17번 국세, 강제징수비의 납부 의무 소멸과 관련된 설명에 대한 문제로 2011년 세무사 기출 문제입니다. 기억, 결손 처분은 납세 의무의 소멸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결손 처분과 부가철에는 납세의 소멸 사유가 아니므로 결손 처분이나 부가철의 후에도 납세자의 재산이나 행방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부가징수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니은 납세자가 단순히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간이다. 디귿 국세 불복 청구 시에 납세자가 제척기간 만료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부가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다. 따라서 납세자의 원용은 불필요합니다. 리을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귀속 소득세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납세 의무의 확정 절차가 먼저 필요하며 확정되어 납부 고지가 되는 경우 납부 기한까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납세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미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당해 국세에 대한 강제징수비 및 이자 상당액도 동반 소멸된다.
문제 18번 국세기본법에 관한 설명에 대한 문제로 2017년 회계사 기출 문제입니다. 1번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하면서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 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해당 재산에 상속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과세관청은 일반적으로 부가제척 기간에 불과하고 해당 재산에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번 부담부 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에 따라 상호 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세와 동일한 부가제척 기간을 적용한다. 4번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에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제 19번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에 대한 문제로 2015년 세무사 기출 문제입니다. 1번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서울이 국외거래에 대하여 이중장부에 작성을 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이다. 2번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평촌의 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세액에 대한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제1기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24년 7월 26일로 본다. 5번 부담부 증여에 따라서 증여세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해당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부담부 증여와 관련되어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와 포탈한 증여세의 모두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이다. 부담부 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에 대해서 정한 기간을 따릅니다. 문제 20번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및 징수권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에 대한 문제로 2014년 세무사 기출 문제입니다. 1번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없다고 했을 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역외거래는 10년이 끝난 날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4번 부담부 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소득세는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난 날 이후는 부과할 수 없다. 5번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대리 소송의 제기로 인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기각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문제 21번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로 2013년 회계사 기출 문제입니다. 2번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이때는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하고 이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이 경우 중간예납 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번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의 사유로 중단된다. 납세담보의 제공과 관련해서는 중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4번 소멸시효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 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엔 효력이 없다. 5번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 징수세액에 대하여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한다. 문제 22번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련된 설명과 관련된 문제로 2020년 세무사 기출 문제입니다. 1번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그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번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한다. 3번 조세쟁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명의자에 대한 부가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4번 원칙적인 부가제척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법인세법에 따라 유혈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법인세 부가제척기간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문제 23번 국세기본법상의 부가제척기간에 관련된 문제로 2009년 회계사 기출문제를 수정한 문제입니다. 1번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부가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2번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한 국세 부가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4번 형사소송법상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인 뇌물이나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번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상속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문제 24번 국세기본법상 부가제척기간과 관련된 설명에 대한 문제로 2015년 회계사 기출문제입니다. 3번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결정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번 국세기본법상 통상적인 경정청구 및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문제 25번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가제척기간에 관련된 설명회로 관련된 문제로 2023년 회계사 기출 문제입니다. 1번 납세자가 역외거래에서 이중정부를 작성해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부가제척기간은 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이다. 2번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적 부가제척기간에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번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 부가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납세 의무의 성립일이다. 4번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세무서장은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번 공제세액을 의무불이행의 사유로 징수한 경우 해당 공제세액의 부가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공제 적용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이렇게까지 해서 챕터 2 납세의무 파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 납세의무의 확장 파트입니다. 문제 1번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의무 승계에 관련된 문제로 2010년 회계사 기출문제입니다. 1번 태아에게 상속이 된 경우에는 태아가 출생한 때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 의무가 승계된다. 2번 법인이 합병 시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번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납세 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4번 납세 의무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성립된 국세는 모두 승계될 수가 있다. 5번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의 납세 의무는 과세당국의 지정 없이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수유자를 포함한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에게 승계된다. 이를 당연승계라고 합니다. 문제 2번 납세 의무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2004년 세무사 기출문제입니다.
1번 상속으로 인한 납세 의무의 승계는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납세 의무의 승계 표시나 과세 당국의 지정 없이도 당연 승계된다. 3번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4번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 의무의 승계 시에는 승계될 납세 의무의 한도가 없으나 상속으로 인한 납세 의무의 승계 시에는 상속으로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해서 상속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빼고 상속세를 뺀 금액의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문제 3번. 공동사업에 대한 연대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2012년 세무사 기출 문제입니다. 1번. 연대 납세 의무자 1인에게 조세 채무의 전액에 대해서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 2번. 납부회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 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3번. 연대 납세 의무자 1인이 조세 채무의 전액을 납부한 경우 다른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 4번. 공동사업에 따른 납세 의무라 하더라도 세목에 따라 연대 납세 의무의 성립에 등이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즉 소득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별과세가 되고 공동사업 합산과세가 적용될 경우에만 연대 납세 의무를 지죠. 5번. 연대 납세 의무자 1인에 대한 부과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는 다른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 그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를 효력의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문제 4번. 국세기본법상의 연대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2012년 회계사 기출문제입니다. 1번. 국세에 관해서 세법에 별도로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세법이 우선한다는 얘기죠. 2번. 연대납세 의무자 중에 1인의 변제에 의해서 모든 연대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 그 1인은 다른 연대납세 의무자 각각에게 그 부담 부분의 세액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번.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해산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 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분할 신설법인, 존속하는 분할법인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4번. 법인이 채무자 회색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 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신회사가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5번.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지만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을 한도로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5번. 연대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2016년 세무사 기출 문제입니다. 1번. 공동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번.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녀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그 자녀재산을 분배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5번. 연대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납세 의무자도 그 납세 의무를 면한다. 이는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과 관련된 문장이었습니다. 문제 6번. 세법상 연대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과 관련된 문제로 2006년 회계사 기출 문제입니다. 1번. 공동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서 안분해서 계산한 피상속인의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번. 연대납세 의무자 각자의 납세 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된 것을 요하므로 어느 연대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연대납세 의무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다. 3번.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4번. 특수관계에 있는 동거가족 간에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에 의해서 합산과세되는 경우 공동사업자는 그 지분 또는 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 5번. 각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연결법인 간의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문제 7번.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 의무에 관련된 설명과 관련된 문제로 2016년 회계사 기출 문제입니다.
1번, 사업이 일체로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 의무는 양수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2번,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세금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세금에 대하여 한도 없이 납세 의무를 진다. 3번, 과점주주가 회사의 조세채무에 관하여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그 책임의 한도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는 주식수를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비례한다. 이때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 후의 비율로 계산을 하죠. 4번, 법인이 무한책임사원의 조세채무에 대해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 의무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무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5번,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인에 부과된 세금을 다 내지 아니하고 자녀 재산을 분배하였을 때 해당 법인의 납세 의무를 2차적으로 부담은 자녀 재산의 분배 업무를 처리한 청산인과 그 자녀 재산을 가져간 출자자가 연대하여진다. 문제 8번, 국세기본법상 납세 의무의 승계 및 연대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에 대한 문제로 2022년 회계사 기출문제입니다. 2번,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 전액 납부할 의무를 진다. 문제 9번,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의 승계와 연대 납세 의무에 관련된 문제로 2013년 세무사 기출문제입니다. 1번,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에 분할되는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 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 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2번,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 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번,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에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4번,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 의무를 지나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5번,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 분할로 승계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문제 10번,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 의무에 관한 문제로 2010년 세무사 기출문제입니다. 1번,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의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2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 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의 출자자는 제2차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 3번,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고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해서 출자자가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 법인은 그 부족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 4번,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사업 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5번, 사업 양수인은 양도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납부해야 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 문제 11번, 국세기본법상 사업 양수인인 제2차 납세 의무에 관한 문제로 2015년 회계사 기출문제입니다. 1번, 사업이 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사업 양수인이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 2번, 사업의 양도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납부해야 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그 양수인이 제2차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 5번,
둘 이상의 사업장 중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 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만 진다. 문제 12번.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 의무에 관련된 설명으로 2013년 회계사 기출 문제입니다. 기억, 청산인의 제2차 납세 의무의 한도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이며 그 재산의 가액은 청산 후에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할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 니은 한 명 회사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에 그 한 명 회사의 사원, 무한책임 사원인데 이 사원에 해당하는 자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 디귿 법인이 과점주주의 조세채무에 대해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 의무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과점주주의 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리을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또는 양도인의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이다. 그 다음부터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4 국세와 일본 채권 간의 관계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국세기본법상의 국세 우선권에 관한 설명에 대한 문제로 2022년 회계사 기출 문제입니다. 1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이다. 2번 강제 집행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 집행에 든 비용은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3번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 금액에서 해당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4번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 청구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교부 청구된 다른 국세의 강제징수비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5번 납세 담보물을 매각했을 때에는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문제 2번 국세기본법상 국세 우선에 관한 문제로 2021년 회계사 기출 문제입니다. 3번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의 저당권 설정 및 계약 및 등기를 해서 그 재산의 매각 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번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 금액에서 해당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부동산세 및 강제징수비가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에 우선한다. 문제 3번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권에 관련된 문제로 2019년 회계사 기출 문제입니다. 1번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보다 우선하지만 공과금은 우선하지 못한다. 3번 소득세의 법정기일 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재산에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은 소득세보다 우선 면제된다. 4번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은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문제 4번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권에 관련된 문제로 2018년 세무사 기출 문제입니다. 1번 국세 상호 간의 우선 관계는 납세담보 있는 국세, 압류에 관한 국세, 교부 청구한 국세의 순이다. 2번 세무서장은 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해서 권리 이전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 권리권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3번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여 납부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은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다. 4번 인지세와 원천징수 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은 납세의무 확정일이다. 5번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할 때에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는 국세에 우선한다. 문제 5번.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과 관련된 법정기일에 관련된 문제로 2019년 세무사 기출문제입니다. 1번. 중간연합하는 법인세, 예정신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는 소득세의 경우에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신고일이 법정기일입니다. 2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할 때는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됩니다. 3번. 원천징수 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는 납세의무 확정일이 법정기일입니다. 4번. 국세징수법상 납기 전 징수 규정에 따라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되는 확정된 세액은 압류 등기 혹은 등록일이 법정기일이 됩니다. 5번.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 의무 규정에 따라서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할 때에는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됩니다. 문제 6번. 국세기본법상 국세와 다른 채권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로 2020년 회계사 기출문제입니다. 1번. 경매 절차에 따라서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경매 절차에 든 비용을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번.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를 납세의무 확정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 금액에서 징수하는 경우 담보된 채권이 소득세에 우선한다. 3번.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른 국세 및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 교부 청구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교부 청구된 다른 국세 및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4번. 양수인의 제2차 납세 의무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할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 강제집행 절차에 의해서 경락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 양수로 보지 않습니다. 5번. 납세자가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국세의 법정기일 이후의 담보의 목적이 된 그 납세자의 양도담보 재산으로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문제 7번. 국세기본법상 국세 우선에 관련된 문제로 2021년 세무사 기출문제입니다. 1번. 납세 의무자의 양도담보 설정일이 국세 채권의 법정기일 이후인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물적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2번.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에 따라서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 고지가 있은 후에 납세자가 양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해서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납부 고지 당시에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해서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3번. 현행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관련 보증금 채권, 이때 소액 임대차 보증금이 아닐 때 이 보증금 채권의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른 경우 국세보다 우선하며 동확정일자 또는 설정일이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도 빠른 경우에는 당해세보다도 우선됩니다. 문제 8번부터는 사례형 문제랑 계산 문제라서 챕터 4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5 과세와 환급 파트입니다. 문제 1번. 국세기본법상 과세 관할에 관련된 문제로 2012년 회계사 기출문제입니다. 1번. 관할 세무서장 외에 세무서장이 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 처분을 위법하며 효력이 없다. 2번.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3번.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에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4번. 과세표준 신고서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당해 신고는 유효합니다. 5번. 과세표준 신고서는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제 2번. 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2015년 회계사 기출문제입니다. 1번.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그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된 경우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2번 국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해야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4번 개별세법에서도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상속회복 청구 등의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5번 2023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증액결정 또는 경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감액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다. 문제 3번 국세기본법상 신고와 경정청구에 관한 설명에 관한 문제로 2023년 회계사 기출문제입니다. 1번 과세표준 신고서를 신고 당시에 해당 국세의 납세제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번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정 기간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3번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 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경정 또는 결정이 있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할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번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번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제 4번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2016년 세무사 기출문제입니다. 1번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번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수정신고하여야 한다. 4번 원천징수 대상자에게 근로소득만 있어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해서 그에 관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야 할 때는 원천징수 의무자뿐만 아니라 원천징수 대상자도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5번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 결정을 할 때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행위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 행사에 의해서 해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5번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와 추가 자진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2013년 회계사 기출문제를 수정한 문제입니다. 1번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번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이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3번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4번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납부를 한 경우 무신고 과산세의 50%를 감면한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알고 미리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번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그 세액과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 문제 6번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에 대한 문제로 2015년 회계사 기출 문제입니다. 1번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번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3번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국세를 감면하더라도 당의 국세에 대한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4번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번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제 7번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2022년 회계사 기출 문제입니다. 2번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5번 과세표준 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90% 감면이 적용된다. 문제 8번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련된 문제로 2020년 회계사 기출 문제입니다. 2번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법은 정부 부과 세목이므로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3번 신고 당시의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번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납부지형 가산세를 적용한다. 5번 법령에 따른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 회신 등에 따라서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 처분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문제 9번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에 대한 문제로 2017년 세무사 기출 문제입니다. 2번 납세 의무자가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정신고 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3번 납세 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착오에 의해서 과소신고를 한 때에는 일반 과소신고로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4번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 의무자가 법인세를 과소신고하면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 실제 신고 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신고 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자진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정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 10번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에 관련된 문제로 2018년 세무사 기출 문제입니다. 2번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3번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4번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 통지 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 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과세기간에 부과되는 지연납부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5번 세법에 따른 제출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제출 의무 위반 관련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문제 11번
국세기본법상 과세와 환급에 관련된 문제로 2014년 회계사 기출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1번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세액을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2번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 신고를 할 수 있다. 4번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받는 경우에는 국세 환급 가산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5번 납세자의 국세 환급 가산금과 국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문제 12번 국세기본법령상 국세 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2022년 세무사 기출 문제입니다. 기억,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에 대한 실질 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 귀속자에게 환급한다. 니은 적법하게 납부된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금 가산금 기산일은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다음 날로 한다. 디귿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 청구를 촉구하기 위해서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 청구의 안내, 통지로 인해서 중단되지 아니한다. 리을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세액을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할 수 있다. 문제 13번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에 관련된 설명으로 2021년 회계사 기출 문제입니다. 1번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 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환급 청구의 안내 통지를 해도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3번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하는 결정 경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인 때에는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4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5번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하나 납세자가 납부고지에 의해서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에 의해서 납부하는 국세에 우선 충당한다. 문제 14번 국세환급금에 관련된 설명으로 2016년 세무사 기출 문제입니다. 1번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 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번 국세환급금의 발생 원인으로서 잘못 납부한 금액이라 함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가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한다. 3번 국세환급금의 발생 원인으로서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인 관합금은 신고 또는 부가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해서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된다. 4번 국세환급금의 발생 원인으로서 환급세액이라 함은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서 각 개별 세법에서 환급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한다. 5번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문제 15번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에 관련된 설명으로 2019년 회계사 기출 문제입니다.
1번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납부고지 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2번 국세환급금 중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후 남아있는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 결정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고지에 의해서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3번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에 의해서 납부하는 국세는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체납단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 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에게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4번 국세환급금 중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번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문제 16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환급에 관한 내용에 관련된 문제로 2005년 회계사 기출문제입니다. 2번 물납재산의 환급에 있어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물납재산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4번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있어서 납부고지에 의해서 납부하는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한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런 납부하는 국세 및 세법에 의해서 자진 납부하는 국세의 충당은 그 납세자가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한다. 5번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문서로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문제 17번 국세기본법령상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 가산금에 관련된 문제로 2023년 세무사 기출문제입니다. 1번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납부고지에 의해서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에 의해서 납부하는 국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5번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 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환급 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챕터 5 과세와 환급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6 조세불복제도입니다. 문제 1번 국세기본법상 조세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2020년 회계사 기출문제입니다. 1번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 또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2번 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3번 심사 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재결청의 집행으로 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때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가능하다. 4번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5번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인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 2번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제도에 관하여서 기술한 내용으로 2004년 회계사 기출문제입니다. 1번 이의 신청은 임의적 절차로 당의 처분을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의 신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2번 불복 청구는 처분의 직접적 당사자인 납세자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자로서 납부 통지서를 받은 자와 납세 보증인 등도 가능하다. 3번 불복 청구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집행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지만 불복 청구가 계류 중인 때에는 불복 청구가 확정되기 전에는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에 대해 공매가 불가하다. 4번
불복 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보정기간은 청구기간 및 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5번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 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은 할 수 없다. 문제 3번 국세기본법상 국세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2021년 회계사 기출 문제입니다. 1번 국세청장은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2번 심사 청구인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선 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재결청에 신청하면 재결청은 지체 없이 국선 대리인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 청구인과 국선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3번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번 심사 청구를 제기한 같은 날 심사 청구를 제기한 경우 그 심사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5번 심사 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문제 4번 국세기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2022년 세무사 기출 문제입니다. 1번 조세심판관에 있는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세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번 원장이 아닌 상임 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비상임 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번 조세심판원장은 심판 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 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 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 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4번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으로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한다. 5번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문제 5번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2015년 세무사 기출 문제입니다. 1번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2번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불복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사촌인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사촌인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3번 불복 청구인의 이의 신청과 관련하여 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5번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세목에 대해서는 국선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문제 6번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2027년 회계사 기출문제입니다. 기억, 조세범처벌 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다. 니은, 심사청구 재결청은 그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심사청구인은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지체 없이 그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디귿,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이 불복 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리을, 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세심판관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제 7번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2017년 세무사 기출 문제입니다. 1번
감사헌법에 따라 심사 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 청구를 할 수 없다. 2번,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에 처분이 있는 경우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도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바로 행정소송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 4번, 조세심판관이 심판 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했던 경우에는 심판 관여로부터 제척된다. 5번,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청장이 요청이 있고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한다. 문제 8번, 조세 불복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2010년 세무사 기출 문제입니다. 1번, 이의신청인은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된 세무사는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그 신청에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 의무를 지는 자, 부가가치세법상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를 지는 자 및 종합부동산세법상 신탁주택, 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도 불복 청구인이 될 수 있다. 4번,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심사 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번,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판 청구인은 그 조세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9번,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2014년 회계사 기출 문제입니다. 1번, 심사청구서에는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도 적법한 불복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3번, 위법한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헌법에 따른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문제 10번,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2018년 세무사 기출 문제입니다. 1번, 조세심판관은 심판 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와의 결과와 과세 형평을 고려해서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3번,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5번, 국세의 심판 청구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것으로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조세심판관 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를 결정할 수 있다. 문제 11번은 사례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2번, 국세기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2023년 회계사 기출 문제입니다. 1번,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의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여 재조사 결정을 한 경우 해당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3번,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판 청구인은 그 조세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5번, 조세심판원장은 심판 청구의 내용이 세법에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 13번,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2023년 세무사 기출 문제입니다. 1번,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서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한 차례에 한정해서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번, 심사 청구는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사유에 해당되어 정한 기간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3번, 심사 청구의 보정 요구를 받은 심사 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함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챕터 6은 마치고 이번 24년 듣는 강의에서는 챕터 7의 납세자의 권리랑 보칙, 벌칙 파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